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스냅을 촬영하고 있는 탐구생활의 김은진입니다. 한 30, 40대 분이라면 다 아실 텐데 그 초등학교 여름방학 때 했던 탐구생활을 따온 게 맞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의 그 방학을 맞이한 해맑고 자유로움 이런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으로 탐구생활을 찍기도 했는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아이의 매일매일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 대한 탐구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탐구 생활로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로부터였던 것 같아요. 탐구 생활의 시작은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저랑 저희 언니 사진을 정말 많이 기록을 해주셨는데 저 집에 앨범이 정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을 정도로 많아서 제가 어릴 적부터 그 앨범을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그 앨범을 보면은 이제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저의 집 풍경과 또 젊었던 엄마 아빠의 모습 이런 게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그 앨범을 보면서 굉장히 따뜻하고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어떤 사진보다 아이가 나고 자란 집에서 일상을 찍은 사진이 가장 아이에게는 의미 있는 사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확장이 된 게 탐구 생활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찍은 모든 아이들 사진이 다 애착이 가지만 그 중에서도 꾸준히 2, 3년 동안 찍은 아이들 사진이 애착이 조금 더 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탐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되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한 일이었던 게 그 아이와 저는 그 어떤 접점도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의 50일부터 뭐 100일, 돌 이렇게 2, 3년의 성장 과정을 꾸준히 기록을 하다 보면 제가 그 아이의 성장 과정 속에서 유영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스튜디오 촬영이 아니라 제가 그들의 삶에 직접 들어가서 찍는 사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과정이 조금 더 생생하게 담기는 것 같고 저도 더 깊게 교감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진 기록집을 만들게 된 건 대학원에서 들었던 사진집 수업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사진 작가로 활동하시던 독일인 교수님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각자 자신의 사진 작업에 어떤 사진집이 어울릴지에 대한 것을 담론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제작을 하는 수업이었는데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사진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진 작업의 일부이자 마무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탐구 생활을 이제 기획을 하면서 탐구 생활 사진에 어울리는 사진집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이제 디자인까지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탐구 생활 사진은 사진 기록집까지가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캐논에서 R5를 제공을 해주셔서 R5 바디와 또 2470 렌즈, 50mm 단렌즈 이렇게 한 달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AF 기능이 굉장히 빨라서 저는 좀 깜짝 놀랐고요. 순식간에 이제 잡더라고요. 사실 아이 촬영할 때는 그 자동 초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정말 빠르게 잡아줘서 촬영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고 더 좋은 컷을 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플리커 기능이 너무 좋아서 초반에는 이 집은 플리커 현상이 없는 조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사실 알고 보니 다 이제 플리커 현상이 있는 조명이었고 R5가 굉장히 감소를 잘 시켜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촬영을 할 때는 아이들이 이제 뭐 창가에도 있다가 뭐 부엌에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사실 측광도 굉장히 빨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측광도 굉장히 빠르게 잡아줘서 적정 노출로 바로바로 촬영을 할 수 있었고 일단 무게가 가벼워서 제가 이제 거의 2시간 내내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손목에 일단 무리가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는 사실 디렉션이나 뭐 포징을 따로 주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촬영할 때는 뭔가 뭐 이쪽으로 조금 옮겼으면 좋겠다 할 때는 아이들의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좋아하는 것들로 약간 살짝 유도를 해서 좀 자연스러운 것들을 많이 촬영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것이 아이의 일상인지에 대한 걸 가장 중요시 여겨요. 이제 보통 야외에 나가서 촬영할 때 아이의 이제 기존 생활권 내에서 촬영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한 두세 스팟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어떤 장소가 일상 생활권인지를 이제 먼저 여쭤보는 편이고요. 사실 아이의 인생샷을 찍어주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아이가 커서 부모님과 함께 그 사진을 봤을 때 그 사진에 담겨 있는 일상의 그런 추억이나 그런 기록들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 안에서 촬영을 할 때는 광량 확보를 최대한 해서 자연스러운 컷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야외 촬영 때는 사실 그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이제 사용을 해서 최대한 따뜻한 느낌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탐구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뭔가 아이 촬영을 흔히 말하는 그런 홈스냅만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기준점이 없어서 컨셉이라든지 색감을 잡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색감 잡는 데만 정말 한 3개월 정도를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떤 색감을 좋아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색감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색감, 내가 만족하는 색감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탐구 생활의 색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촬영을 할 때는 어머님이나 뭐 아버님 그리고 아이의 뭔가 눈빛이나 작은 몸짓 같은 거에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사실 촬영을 할 때 이제 LCD 모니터로 이렇게 보면서 촬영을 하는 것보다 저는 뷰파인더에 이제 제 눈을 좀 붙여놓고 촬영을 하는 거를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제 눈 가득히 이렇게 화면을 채워서 보다 보면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님이 아이를 만지는 손짓이라든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면 또 사실 전체적인 사진의 비율이 깨질 때도 있지만 그 부분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촬영 전에는 촬영할 아이의 어머니와 나눈 카톡을 좀 더 자세하게 보는 편이에요. 사실 직접 만나서보다는 이제 카톡으로 먼저 뭐 아이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어떤 사진을 찍고 싶어서 연락을 주셨다라든지 하는 거를 많이 보내주시는 편이셔서 그런 카톡을 먼저 정독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고, 사실 초반에는 이제 어머니랑 약간 회의처럼 촬영 전에 이런 이야기를 오래 나누고 촬영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부터 촬영 시작할게요 약간 이렇게 하고 촬영을 하면 되게 어색해하시고 되게 좀 뚝딱이세요. 그래서 요새는 들어가자마자 거의 어머니, 아버님 하던 거 그대로 하시라고, 지금 아이랑 일상을 지내시다가 제가 간 거니까 그거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이에 관련된 질문 같은 거 하는데, 저도 사실 아이 엄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어머님들이랑 작용을 해서 편하게 촬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좋은 기회로 현대모비스 광고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해서 아이들을 모델로 한 광고 촬영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탐구생활 촬영은 쭉 하고 싶고요. 탐구생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또 요즘은 개인 작업이 또 좀 하고 싶어져서, 저는 인물 유형학 사진에 관심이 많고 또 해오던 작업도 그쪽이었는데 그런 개인 작업도 해보고 싶고 전시도 하고 싶고 한데
일단은 탐구 생활을 쭉 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찍어주고 싶고 또 앞으로도 쭉 아이들과 그런 사람 사진을 찍는 사진가가 되고 싶습니다.